만약에 정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면 어떨까요?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. 오늘은 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법이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는지 그 과정을 한번 생생하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숫자 좀 보세요. 9억 2,100 하고도 50만 9,797원.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3017 사례자가 지고 있는 빚의 총액입니다. 네, 9억 2천만 원이 넘어요.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? 그런데 이분의 한 달 수입은 얼마일까요? 바로 이 금액입니다. 191만 원. 네, 월 191만 원이요? 자, 그럼 질문이 생기죠. 월 191만 원을 벌어서 어떻게 9억이 넘는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? 솔직히 상식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잖아요. 그런데 바로 여기에 대한민국 법률 시스템이 제시하는 아주 놀라운 해법이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이 해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문제가 도대체 얼마나 크고 또 어떻게 시작된 건지부터 살펴봐야겠죠? 모든 것엔 시작이 있으니까요. 자, 이 빚의 구성을 한번 보세요. 정말 놀라운데요. 이 9억이 넘는 빚의 98.4%, 그러니까 거의 전부가 단 한 곳에서 비롯됐습니다. 바로 디블록 파트너스라는 곳의 부동산 관련 채무였어요.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면서 중도금이랑 잔금을 못 내게 된 거죠. 원본 자료에 나온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작은 돛담배가 거대한 해일을 만난 격이다. 월 19만 원이라는 작은 돛담배가 9억 2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만난 거죠. 이건 뭐 개인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말 그대로 재앙 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.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마련해둔 일종의 구명줄이 있습니다. 네, 바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입니다. 그럼 이 개인회생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? 꾸준한 수입은 있지만 도저히 빚을 다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개인을 위한 법적 절차인데요. 보통 3년 동안 자기 소득의 일부를 꾸준히 갚아나가면 나머지 빚은 탕감, 즉 면제해 주는 겁니다. 이건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걸 넘어서요. 개인이 완전히 파산해서 사회와 단절되는 걸 막고 또 채권자 입장에서도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전체 회생 계획은 어떻게 세워지는 걸까요?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자 핵심은 딱 하나, 바로 이 사람의 가용소득이 얼마냐, 이걸 계산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. 계산은 간단합니다. 먼저 이분의 월소득, 직장에서 증명된 금액이 191만 원이었죠.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, 즉 최저생계비를 빼줍니다.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인데요. 이분은 1인 가구라서 약 90만 원이 생계비로 인정됐습니다. 자, 그럼 계산이 나오죠? 월 소득 191만 원에서 생계비 90만 원을 빼면 101만 원이 남습니다. 바로 이 101만 원이 매달 빚을 갚는 데 온전히 써야 하는 돈이 되는 겁니다. 법적으로 이 돈을 바로 가용소득이라고 부릅니다. 말 그대로 사용 가능한 소득이라는 뜻이죠. 원본 자료에 나온 비유가 참 좋은데요.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라는 물에서 생계비라는 필수 생활용수를 먼저 빼고 남은 물 전부를 빚갚기라는 저수지에 쏟아붓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. 하지만 잠깐만요. 소득만 계산하면 끝이 아닙니다. 이 제도는 채무자만 위한 게 아니잖아요. 채권자들의 입장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하거든요. 그래서 법원은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반드시 따져봅니다. 그래서 이분의 재산을 들여다봤더니 2023년식 자동차 한 대가 있었고요. 그리고 보험을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해약 환급금이 6건 있었습니다. 이 두 가지를 합친 총 재산 가치가 약 3,448만 원으로 평가됐습니다.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. 바로 청산가치라는 건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만약 이 사람이 지금 당장 파산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치우면 채권자들이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가 하는 금액이에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최소한 이 금액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일종의 최소 보장금액, 즉 바닥선이 되기 때문입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. 보세요. 왼쪽에 청산가치,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돈이 약 3,298만 원입니다. 그런데 오른쪽 3년간 갚을 돈의 현재 가치는 약 3,410만 원이죠.
미세하지만 3년간 꾸준히 갚는 게 채권자들한테도 조금 더 이득인 셈입니다. 법원은 바로 이 원칙이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는 거죠. 최소한 파산보다는 불리하지 않다는 걸요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렇게 계산한 소득, 생계비, 그리고 재산 가치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승인한 변제 계획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. 매달 약 101만 원씩을 3년, 그러니까 36개월 동안 갚아나가는 겁니다. 그렇게 3년 동안 갚게 될 돈의 총액이 바로 3,636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. 와,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왼쪽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막대가 원래 빚 9억 2천만 원이고요.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게 보이는 막대가 3년 동안 갚을 돈 3,600만 원입니다. 이 차이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? 계산을 해보면요. 총 갚는 금액이 원래 빚의 원금 기준으로 단 4%입니다. 4%요? 나머지 96%는 이 3년 동안의 계획을 성실하게 다 이행하고 나면 법적으로 완전히 면책, 그러니까 탕감받게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사례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?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가진 진짜 의미, 그 철학은 과연 무엇일까요? 결국 핵심은 균형입니다. 이 제도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해주면서 동시에 재정적으로 실패한 개인이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우리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. 자,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재정적인 두 번째 기회, 그 기회의 대가는 과연 얼마가 적절할까요? 개인의 책임, 냉혹한 경제 현실, 그리고 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우리는 그 균형점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